제4회 몽백카페 세계바둑 오픈 예선 준결승전 보내드립니다. 윤현석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몽백카페는 올해로 4회째입니다. 이 전기대회에서는 결승 형제 대결이 성사되면서 아주 기분 좋게 관전할 수 있었는데요. 네, 1, 2회 대회에서는 중국이 우승을 가져갔지만 네. 전기대회에서는 박정환 구단과 박영 구단이 결승에서 만나면서 한국의 첫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몽백카페 세계바둑 오픈 통합 예선 준결승전이 오늘 시작이 됩니다. 먼저 대회 개요부터 확인해 보시죠. 중국 기원과 중국 위기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몽백카페. 본선 시드는 한국 5명, 중국 5명, 일본 3명, 대만 1명입니다. 예선은 각자 2시간의 1분 초일기 5회가 주어지고요. 덤은 중국 룰에 따라서 7집 반입니다. 우승 상금이 180만 위안으로 하나로 약 3억 원 정도인데요.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렇죠. 몽백카페는 이제 매년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경연제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두 경기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신민준 선수는 중국의 간스양 선수와 대국을 치르게 됐는데요. 신민준 선수 올해 굉장히 좋아요. 그렇습니다. 뭐 올해 들어서 바둑왕전 우승과 글로비스배 우승 네. 상당히 그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뭐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신민준 구단이 좀 쉽게 승리하지 않을까 좀 예상은 되고 있지만 네. 상대 전적을 보게 되면 또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뭐 2014년 대국이긴 하지만 그래서 신민준 구단이 좀 방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한 판의 한중전 윤찬희 선수 중국의 미위팅 선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미위팅 하면 또 몽백카페 초대 챔피언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1회 대회 우승자이자 현재 중국 랭킹 2위의 강자인데요. 네. 윤찬희 선수가 또 큰 승부에 강하고 강자에게 또 강하기 때문에 네. 기대를 걸어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경기의 한중전을 보내드립니다. 또 승전보를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대국장으로 가보시죠. 자, 먼저 신민준 선수와 간스양 선수의 대국입니다. 각자 2시간에 1분 초읽기 5회가 주어지고요. 다음은 7집 반입니다. 몽백카페는 또 특이하게 결승만 제한 시간이 달라요. 네, 저도 이런 기전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네. 예, 지금 예선과 지금 준결승까지는 각자 2시간씩 주어지지만 지금 결승 5번기는 각자 3시간씩 주어지게 됩니다. 사실 요즘 세계 대회를 보게 되면은 시간이 점점 단축되잖아요. 네. 뭐 1시간 기전도 많고 그런데 몽백카페는 뭐 예선과 준결승까지 2시간, 상당히 뭐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간스양 선수. 사실 들어보긴 했는데요. 네. 아주 익숙한 선수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간스양 5단이 88년생이에요. 이제 네. 30대 초반의 나이인데 뭐 그동안에 뭐 세계 무대에서는 별다른 활약이 없었습니다. 네. 뭐 세계 대회 최고 성적이라면 2015년 삼성화재배 본선 16강이 뭐 최고 성적인데요. 두 선수가 2014년 이제 중국 을조리그에서 한번 대결했었는데 네. 당시 간스양 5단이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네. 자, 간스양 선수에 대한 기록 또 정보가 거의 없어서 다른 선수들에게 좀 물어봤더니 간스양 선수가 독특한 기풍으로는 아마 랭킹 1위일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일단 뭐 오늘 두 순을 보니까 지금 소목과 삼삼 좀 더 진행을 봐야겠습니다. 네. 자, 신민준 선수는 뭐 너무나 유명한 양신, 신진서 선수와 더불어 한국 바둑을 이끌고 나갈 이제는 뭐랄까요? 신예라기보다는 정상급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뭐 신민준 구단이 이제 2012년도에 입단을 했는데 입단 이후에 정말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올해 들어서 바둑왕전에서 결승에서 박지환 구단에게 2대0 완승을 거두고 네. 우승을 차지했고 또 최근에 열렸던 글로비스배 U20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는 등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한국 랭킹도 지금 4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네. 현재 뭐 한국을 대표하는 기사로 성장했다고 해야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신민준 선수는 뭐 바둑왕전을 비롯해서 글로비스배 또 신진서 선수는 어제 끝난 이 GS 칼텍스배 또 지난달에 맥심 커피배
최근에 한국 바둑계는 양신이 휩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죠. 뭐 두 선수는 첫 그 영재 입단 대회를 통해서 입단을 했고, 예, 또 두 선수 간에 좀 라이벌 그런 의식도 있거든요. 네. 특히 뭐 신지석 구단이 이제 한 발 앞서 나가니까 또 신민중 구단이 또 거기에 대한 또 자극을 또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뭐 최근 들어서는 또 신민중 구단의 기세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초반 진행을 보게 되면 서로 뭐 각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좌상기 쪽에서 흑이 날일자 걸친 이후에 지금 백이 날일자 하니까 또 손을 빼고 우상기 쪽을 했는데 날일자 구침했는데 백이 좌상기 흑안점을 협공하니까 또 신민중 구단이 손을 빼고요. 또 좌희 쪽을 걸쳐갔습니다. 상당히 발빠르게 두고 있는데요. 보통 신민중 구단의 상대가 이제 화점일 때 네. 3-3 침입을 즐겨 하는데 오늘은 간스양 5단이 소목과 3-3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네. 3-3 침입할 기회가 없습니다. 간세양 선수가 신민준 구단의 기보를 조금 봤을 거예요. 그렇죠. 예. 뭐 신민중 구단은 간스양 5단에 대한 이런 정보가 많지는 않겠지만 네. 신민중 구단이 둔 기보는 워낙 많기 때문에 아마 간스양 5단이 뭐 충분한 좀 전력 분석을 하고 나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전략적으로 좀 화점을 피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사실 예전에는 이제 흑이 이렇게 걸쳐가면 그냥 받아주는 것이 보통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배석을 보게 되면 네. 지금 이 흑이 역으로 또 이곳을 왔을 때는 또 이 좌상기 쪽과 또 연관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좌변 쪽을 좀 강화시키는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흑은 뭐 이쪽 어깨 짚는다든지 뭐 백을 압박하는 것이 일반적인 진행으로 볼 수 있는데요. 상당히 공격적인 수인데요. 아마 제가 볼 때 이 수도 그 인공지능이 두기 시작한 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보통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화점 쪽을 눌러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제 화점 쪽을 두고 백이 밀면은 이제 흑이 한 칸을 뛸 수도 있고요. 이제 젖혀서 강하게 두는 수가 있는데 지금 실전 진행에서는 신민중 구단이 지금 이 밭전자를 했거든요. 밭전자는 이제 백이 가르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르고 나오게 된다면 네. 흑은 이쪽을 끊어서 싸우겠다는 것이죠. 네, 이 싸움이 지금 가능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지금 이곳을 두게 되면은 이 귀 쪽에 백도 아직 못 살았기 때문에 백이 귀를 산다면 흑도 좀 더 진행을 해볼까요? 네, 뭐 이런 식의 진행이 된다면 흑도 이제 중앙으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귀 쪽에 백의 돌을 보게 되면 아직 완생의 형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민중 구단은 이제 충분히 싸울 수 있다는 생각에서 지금 밭전자를 두었고요. 보통은 상대의 밭전자 행마를 갈랐을 때 별로 네. 좋은 결과가 나오질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갈라도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진행이 된다면 네. 흑도 충분히 싸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백도 이 붙이는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붙이고 이것을 두면 이제 끊어서 두는 수가 있는데 실전 진행에서는 밭전자를 가르고 나왔네요. 지금 그렇게 둡니까? 그러면 흑도 이곳을 나와 끊어서 둘 수가 있거든요. 그 진행이 된다면 뭐 간명하게 네. 서로 타협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형태는 축과 관련이 있는데 축은 흑이 유리하거든요. 이 진행이라면 흑이 불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 단수 한 방 치겠죠. 흑이 중앙으로 꼬부린다고 본다면은 이 교환이 악수가 되겠지만 흑이 그냥 잡았을 때 백이 밀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 교환은 하고 한 점을 잡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의외로 간명하게 처리가 되는데요. 네. 근데 이 진행이 된다면 원래 네. 백의 그 귀였던 곳이 흑의 실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좌변 쪽 흑 한 점이 잡히긴 했지만 이곳 절충은 흑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백의 자세가 원래 있던 이 변의 백 모양과는 잘 어울린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좌변 쪽 형태 보게 되면은 백이 상당히 좀 두터운 형태긴 하지만 사실 이 백돌이 지금 많이 투자된 것에 비한다면 네. 예, 그렇게 모양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좌상기 쪽 흑안점이 이제 어떻게 처리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만일 흑이 좌상기 쪽에 이 흑안점을 좀 뭐 가볍게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곳에서 살게 된다면 사실 이 백이 이 좌중앙 쪽에서 큰 집이 날 모양은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배석이라면 뭐 흑 입장에서는 뭐 불만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가장 무난한 선택은 이 진행이거든요. 근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이 진행 외에 다른 진행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진행이라면 흑이 한 점을 잡지 않고 이 네. 꼬부리는 수를 또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중앙을 또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교환을 아꼈네요. 지금 이 교환을 아낀 것은 네. 이제 흑이 꼬부렸을 때 꼬부리게 된다면은 이 교환이 악수가 됩니다. 지금 그냥 꼬부렸을 때 이 단수가 선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곳은 백이 지금 원점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은 백이 이곳을 단수치고 교환시킨 이후에 이곳을 밀어갈 수도 있고요. 백도 이곳은 단수 칠 것 같은데요. 자, 백도 결정을 짓지 않고 바로 3-3으로 갔고요. 지금 이제 초반이고 큰 자리가 많기 때문에 네. 뭐 간세양 5단도 지금 좌기 쪽 처리를 더 진행시키지 않고 지금 큰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지금은 막는 방향이 양쪽 다 가능할까요? 지금은 둘 다 가능할 것 같은데요. 보통 그러니까 예전의 바둑 이론이라면 지금 이 좌기 쪽에 흑의 모양이 있기 때문에 네. 이쪽을 막는 것이 원래 길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의 발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을 막는 건데 지금은 반대쪽을 막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반대쪽을 막고 뭐 이런 식의 뭐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늘 수도 있고 지금은 둘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좌기 쪽에 백이 이곳 미는 수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흑이 둔다면은 이곳을 네. 선수로 처리를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둔다면 이거 꼬부리는 수를 둘 것 같아요. 저는 이 자리가 정말 두고 싶거든요. 지금 백이 두지 않았을 때는 이곳 단수를 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흑이 둔다면 거의 선수가 되는 자리입니다. 백이 받아야 되는데 네. 백이 밀어간 것과 실전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흑이 꼬부려서 선수로 처리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쪽을 막고 선수를 잡아서 이 꼬부리는 진행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신민주 선수의 바둑에서는 이 느는 수가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좀 간명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흑이 이곳을 꼬부릴 생각이라면 네. 지금 막는 방향은 이곳이 아니라 이쪽입니다. 이곳을 막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바둑은 제한 시간이 각자 2시간씩 주어지기 때문에 지금 네. 시간이 충분하거든요. 특히 요즘 초반 포석에서 많은 시간을 좀 들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신민진 구단도 여기서 좀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장의 그 대국
장면인 것 같은데요. 네, 중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또 많은 선수들이 중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몽백컵대회는 총 5개 조로 치러지죠. 네. 뭐 일반조, 또 여성조, 그리고 아마추어, 그리고 뭐 미주, 유럽, 이렇게 총 5개 조로 치러지는데 한국 선수가 75명이 지금 출전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많은 인원이 지금 출전을 했는데 사실 4월 달에 있었던 그 LG배 예선에서 중국이 초강세를 보였거든요. 지금 본선 티켓이 16장 중에서 중국이 13장을 가져갔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과연 중국에서 개최하는 이 몽백카페에서 또 한국 선수들이 얼마만큼 선전할지 네.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뭐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 어제 한중전에서 15승 16패를 거두었고요. 네. 그제 16승 15패 계속 팽팽하게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중국은 그러니까 현재 중국에서 개최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중국이 상당히 그 많은 인원이 출전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어제 오늘의 이런 그러니까 그저께와 어제 그런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앞으로의 이거 본선 진출자가 얼마나 나올 수 있느냐 지금 이 대결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예선 준결승, 내일 예선 결승까지 치르면 평균 4판 정도를 승리해야 이 본선에 오를 수 있는 건데요. 그렇죠. 예. 이제 두 판, 그러니까 오늘 대국을 포함해서 2판을 승리하게 된다면 이제 본선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한 판 한 판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신민중 구단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흙이 생각할 수 있는 수는 뭐 이곳이 가장 뭐 무난하고요. 네. 아니면은 이곳 뭐 날일자 하는 수인데 사실 예전에는 지금 이런 변화도 많았었거든요. 흙이 끊고 백이 잡고 근데 최근 바둑에서는 이 변화가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역시 이 변화가 뭐 백 입장에서는 날일자를 할 수도 있고 한 칸 뛰어서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흙은 선수를 잡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런 교환을 하고 뭐 하변을 키우는 뭐 이런 진행이 가장 유력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지금 신민중 구단이 생각한다는 것은 이곳이 아닌 지금 이 반대쪽을 네. 맞고 지금 백이 밀어간다면은 글쎄요. 지금 이것을 느는 것이 아니라 네. 이거 날일자를 뭐 생각하나요? 날일자 생각한다면은 아까 같은 뭐 이런 진행도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고 역시 이 꼬부린 네. 자세가 좋거든요. 시간을 쓸 때는 역시 이쪽으로 막을 생각이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한다는 것은 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 그 외의 수들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한 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역시 느는 변화는 아니고 날일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네. 아까처럼 이제 흙이 맞고 백이 젖혀간다면 지금 배속으로 봐서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네. 그 진행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렇게 되면 막는 방향은 반대였지만 다시 하변을 키울 수 있고요. 그렇죠. 예. 여기선 뭐 다른 선택은 없다고 봐야죠.
이곳을 늘지는 않을 겁니다. 네. 예. 지금 이 진행은 가능성이 좀 낮고요. 그러니까 흙이 둔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네. 이곳을 젖혀놓고 끊어가는 변화가 있고, 그리고 또 끊었을 때 백이 잡는 변화도 있지만, 또 최근 바둑 보게 되면 이곳을 한 점을 잡고 또 위로 이렇게 끊어가는 변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나올 가능성, 그리고 아예 이곳을 손을 빼는 것이죠. 손을 빼고 우변 쪽을 전개한다든지 이런 변화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그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였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중국이 이런 그 통합 예선전에서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 요인 중에 하나가 네. 이 간스양 5단 같이 이 그 중간 흐리층이 상당히 강해졌다는 겁니다. 뭐 지금 중국 랭킹 한 20위권의 기사들은 세계 대회 그 우승 경험이 있는 네. 최강자들이고요. 그 뒤를 바치는 한 30위권에서 한 50위권, 이 중간 흐리층이 네. 상당히 강해졌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이런 그 통합 예선전에서 상당히 강세를 보이면서 또 중국의 강세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탑스타들을 제외하고도 네.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선수들도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선수들이 또 언제든지 또 세계대회 우승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점이 중국 바둑의 무서운 점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런 점에서 볼 때 이제 한국 바둑계도 사실 이 최정상급 기사들은 지금 세계대회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만, 네. 이 중간 흐리층의 좀 활약이 좀 한국으로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더 강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글쎄요, 지금 흙이 젖혔다는 것은 끊어가겠다는 것인데, 여기서도 상당히 신중합니다. 사실 초기에는 이곳을 끊지 않고 이렇게 두는 수도 있었거든요. 두게 되면 이제 백이 끊고, 이렇게 한 점을 잡고, 이렇게 뛰는 변화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 꼬부리는 수가 거의 선수성이기 때문에 아마 네. 신민중 구단은 이 하변 쪽을 키우는 그런 바둑을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두는 것이 하변 쪽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거의 필연의 수순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이제 흙이 끊어간다면 백은 이제 이곳을 끊어서 두는 것이 가장 많이 나오는 진행이고, 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흙이 끊었을 때 이곳 잡질 않고 또 이곳 두는 수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스양보다는 이제 한 점 잡아서 가장 많이 두어지는 진행을 택했고요. 신민중 군단 같은 경우에는 이런 3-3 침입이 나왔을 때 여기서 복잡한 진행을 하기보다는 좀 간명하게 정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모양이 아까처럼 느는 수인가요? 그렇죠. 늘고 백이 날일자에서 정리하는 진행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화점을 두었을 때 신민중 구단은 흙이 됐든 백이 됐든 3-3 침입을 또 즐겨하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한국 바둑계는 이제 박정환 구단의 그 뒤를 이어서 이 양신의 활약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동안
양이와 함께 송아지 삼총사가 굉장히 큰 뒷받침이 돼줬잖아요. 그렇죠. 물론 예. 여전히 그렇고요. 예. 이제는 양신이 해줄 때가 됐어요. 좀 세대가 다르잖아요. 네. 지금 송아지 삼총사는 이제 85년생들이고요. 그리고 박지환 구단은 이제 93년생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진석 구단이 이제 2000년생이고 신민중 구단이 이제 1999년생이잖아요. 네. 그만큼 각각 이제 나이 차이가 지금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특히 이제 신진석 구단이 최근 들어서 현재 랭킹 2위긴 하지만 정말 최근에 아주 놀라운 성적을 지금 거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페이스대로 성장을 해준다면 앞으로 신진석 구단과 이 신민중 구단 아주 서로 라이벌로서 경쟁을 하면서 한국 바둑계를 좀 이끌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민중 구단이 참 대단한 게 그동안 신진서 구단과 항상 비교가 되면서 네,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뭐 그런 것에 불과하지 않고 힘을 내서 또 잘 성적을 내고 있는 게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참 그 신민중 구단도 좀 그 슬럼프가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입단 초에 좀 기대도 컸고, 그러나 항상 신진석 구단이 좀 앞서 나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나 신진석 구단이, 그러니까 신민중 구단이 워낙 또 성실하고 또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뭐 최근 들어서 네. 이제 그동안의 그 노력의 결과가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워낙 그 탄탄한 좀 탄탄한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이 그 좋은 성적이 그냥 한순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진서 구단이나 신민중 구단, 뭐 양씨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봐야죠. 아, 그렇죠. 아직 나이가 어리잖아요. 네. 지금 이제 신진서 구단이 이제 20살인가요? 그리고 신민주 구단이 21살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 여기서도 저라면 지금 백이 둘 차례잖아요. 백이 둔다면은 뭐 이곳은 둬야 될 것 같고요. 뭐 날일자나 한 칸 뛰어서 뭐 이곳은 지켜야 될 것 같고, 지킨다면 이제 흑의 다음 한 수는 아마 이곳이 될 겁니다. 특히 하변 쪽과 이 우하기 쪽에 흑돌이 없어도 이 자리는 가고 싶은데, 네. 지금 배석에서는 우하기 쪽에 흑의 그 두 톤 돌들이 있기 때문에 흑이 이곳을 오게 된다면 정말 이 하중앙 쪽 흑의 네. 큰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백이 혹시 그쪽을 당하는 게 싫다면 우변을 안 지킬 수는 없는 건가요? 안 지키고 둔다면 이제 이곳을 밀어가야 되는데, 네. 지금 이곳을 두다가 자칫 흑에게 선수를 빼앗기게 된다면 흑이 다가오는 자리가 너무 아픕니다. 네. 지금 다가오게 되면 이 백이 아직 완생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 놓고 살아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거든요. 근데 이곳을 선수로 당하게 된다면 이 자리가 너무나 아픕니다. 그래서 보통의 진행이라면 흑이 날일자 했을 때 받아주는 것이 보통의 진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간사양 5단이 지금 당연해 보이는 곳에서 지금 생각을 한다는 것은 네. 지금 손을 빼는 것도 지금 술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받아둘 거라면 벌써 착점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네. 이 우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밀어가는 변화를 좀 그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네. 이 자리가 정말 그 좋은 자리거든요. 지금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이제 백이 이곳을 밀고 이제 흑이 단수 치고 이것을 젖혀가지 않고 이제 는다고 예상을 했네요. 그러니까 흑이 늘어만 준다면 이 큐안은 백의 활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이곳을 두고요. 그리고 지금 흑이 이곳을 붙여서 그리고 계속 우하기 쪽은 두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흑이 이곳 다가오는 지금 변화를 그리는데, 글쎄 이 진행이라면 저는 좀 흑을 선택하고 싶은데요.
이 자리가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간스양 선수도 뭐 그런 부분을 좀 고민 중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우변을 흙이 다가가는 것만큼 꼬부리는 자리도 참 좋으니까요. 그렇죠. 예. 특히 하변 쪽, 그러니까 흙이 꼬부렸을 때 그 하중앙 쪽 흙의 간격이 상당히 이상적입니다. 네. 큰 모양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도 먼저 밀어가고 싶고요. 그리고 흙이 꼬부리는 수가 거의 선수거든요. 백이 손 뺐을 때는, 그러니까 흙이 꼬부리고 백이 손 뺐을 때는 이 단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받아야 된다면 흙이 선수로 이 교환이 되는 것과 아까 보여드렸던 백이 밀고 흙이 느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네, 일단 이곳은 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나 좋은 자리입니다. 꽤 이 자리에서 시간 많이 쓰네요. 그만큼 간스양 5단도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그 우하기 쪽에 흙이 다가오는 자리가 크다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만큼 그 자리는 백 입장에서는 가야 할 자리고요. 예. 그리고 좌하기 쪽은 백이 가고 싶은 자리입니다. 그 두 수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까처럼 백이 밀고 흙이 늘어서만 받아준다면 백은 당연히 일단 좌하기 쪽에 미는 교환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간스양 5단이 지금 고민하는 이유는 네. 백이 밀어갔을 때 아까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흙이 느는 수를 택했지만 흙이 늘질 않고 뭐 저착한다든지 다른 대응을 했을 때 이 우하기 쪽을 또 흙에게 빼앗길 수 있다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고민이 길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기분이 나쁘다는 판단이겠네요. 네. 간스양 5단이 장고를 했기 때문에 네. 저는 뭔가 다른 수단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가장 무난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 형태도 백이 한 칸을 뛸 수도 있고 지금 실전처럼 날일자 할 수 있는데 역시 날일자가 이제 중앙 쪽에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날일자를 선택을 했고요. 그렇다면 흑 입장에서는 이곳을 이제 꼬부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좋은 자리죠. 네. 몽백 핫배 세계 바둑 오픈 통합 예선 준결승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네, 또 하나의 한중전입니다. 윤찬희 선수와 미위팅 선수의 대국인데요. 자, 두 선수는 아직 만난 적이 없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입단 연도를 보게 되면 윤찬희 선수가 2006년도에 입단했고, 네. 미팅 구단이 2007년도에 입단했는데 나이를 보게 되면은 윤찬희 선수가 이제 90년생인 반면에 네. 미팅 구단이 96년생, 미팅 구단이 좀 일찍 입단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미팅 구단은 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초대 몽백 핫배 챔피언이고요. 네. 정말 만만치 않은 상대죠. 그렇습니다. 뭐 세계대회 경력도 화려하고 네. 이제 중국 랭킹 2위거든요. 그러나 뭐 윤찬희 8단도 또 GS 칼텍스의 준우승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강자들에게 또 잘 이겨요. 한 방이 있습니다. 윤찬희 8단이 힘이 굉장히 좋죠.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좀 기대를 좀 네.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미팅 구단의 힘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1회 대회에서 이제 우승을 차지하고 현재 중국 랭킹 2위에 자리하고 네. 있기 때문에 미팅 구단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뭐 짐작할 수 있는데 사실 뭐 윤찬희 8단으로서는 좀 상대하기 쉽지 않은 네. 그런 상대를 만나긴 했지만 그러나 윤찬희 8단이 뭐 못 이길 상대는 아닙니다.
자, 메이팅 구단 상대를 몰아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윤찬희 8단과의 대국 아무래도 몇 번 좀 두 선수가 부딪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힘의 대결이 될 것 같은데 뭐 또 윤찬희 구단이 또 이런 그 전투에 또 네. 강한 또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뭐 미팅 구단이 힘이 좋다고는 하지만 뭐 충분히 뭐 해볼 만한 그런 승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통합 예선에서는 항상 그 이변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 어제 있었던 라운드에서도 한국의 한상주 초단이 이 탕웨이싱을 꺾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승조 초단은 이제 입단한 지 한 1년이 조금 지났다고 하는데 네. 또 탕웨이싱 선수 하면은 삼성화재배 우승 그리고 응시배 우승자잖아요. 네. 그런 강자를 이기는 정말 이번 때 최대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제 그런 뭐 이변이 있고 또 뭐 이런 신예 기사들의 또 선전이 있긴 했지만 또 한국의 그 상위 랭킹 기사들이 또 몇몇 좀 떨어지는 그런 좀 안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네. 뭐 나영 구단과 원성진 구단이 좀 아쉽게 조금 일찍 그 탈락을 했어요. 저희 이 신예 기사들이 중국의 상위 랭커를 꺾는 이변은 참 좋은데 네. 반대로 나가면 좀 언짢아요. 아프죠? 네. 네, 아픕니다. 사실 뭐 이런 그 상위 랭크 기사들이 좀 좋은 성적을 내서 본선을 진출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리고 또 중국에서 개최하는 대회다 보니까 중국은 숫자가 많잖아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열렸던 그 4월에 열렸던 LG배 예선에서 중국이 초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사실 한국 입장에서는 이번 몽백카페 이 통합 예선이 좀 네.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이변은 이변대로 일으키고 이길 선수들은 이겨줘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예. 실전에 이제 흙이 젖혀갔는데 젖혀갔다는 것은 이제 붙이겠다는 얘기죠. 이제 붙여서 거의 뭐 정석이 이제 환원이 되는 형태입니다. 네. 아까 신민준 구단과 이제 간스양 5단의 대국에서도 나왔지만 아까 형태는 이제 흙이 귀 쪽에 백이 3선 침입했을 때 백이 밀고 이제 날일자를 해서 날일자하고 백이 치받고 맞고 젖혀서 아래쪽을 젖힌 이후에 끊어갔지만 지금은 백이 날일자 했을 때 실전처럼 흙이 젖혀가고 지금 이곳을 이제 붙여서 백이 둔다면은 네. 이게 환원이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이곳에서 그냥 이곳을 잡는 수도 있습니다. 잡고 이곳 둘 때 이제 뭐 손을 빼는 진행도 있더라고요. 네. 저는 이 모양을 처음 봤을 때 흙이 돌파를 해서 굉장히 좋은 형태가 아닐까 싶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 네. 형태는 일단 누가 봐도 백이 날을 짜온 곳을 이 돌파가 됐기 때문에 네. 이건 흙이 너무 잘 됐다 생각했는데 그런데 종종 두어지는 걸 보면 그렇죠. 또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원한 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면 이 진행은 네. 계속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진행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은 서로 둘만하다는 것이죠. 사실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바둑 이론과 네. 지금은 그 인공지능이 나온 이후에 현재 이론은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어떤 모양을 보고 그 결정을 했는데 네. 최근에 그 인공지능이 나온 이후에는 모양은 보질 않고 정말 그 계산적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됐을 때 계산을 해봤는데 뭐 집이라든지 두텀 그런 것을 다 감안했을 때 뭐 둘 수 있다고 생각하면 네. 모양에 전혀 구애받지 않습니다. 지금 봐도 하기 좋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이 백안점이 거의 폐석이 돼버렸잖아요. 네. 뭐 이것도 흙이 뭐 잡혀서 손해를 보긴 했지만 사실 이것보다는 이곳의 백의 손실이 제가 볼 때는 더 커 보이거든요. 지금 알파고, 그러니까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지금 5대5의 지금 균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우상기 쪽의 변화가 뭐 어느 한쪽으로 좀 기울지 않았다는 것이죠. 서로 둘만한 진행이라는 네. 좀 판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바둑은 좀 모양 바둑의 양상이 되고 있는데요. 흑은 이제 이 우변 쪽에 지금 큰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고, 네. 지금 미이팅 구단은 지금 이 우변 쪽 흑 모양을 조금 축소시키면서 지금 중앙 쪽을 이제 밀어가고 보니까 이 상중앙 쪽에 벽에 큰 모양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자, 약점들은 조금 있는데요. 네, 지금 백도 사실 뭐 이거 끊어지는 곳, 이거 끊어지는 곳 약점이 있고요. 네. 또 흑의 입장에서도 백이 젖혀갔기 때문에 뭐 이곳을 끊어서 백이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뭐 흑이 쪽을 늘어두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요. 그리고 좀 중앙 쪽을 좀 더 압박 하려면 이곳을 2단 젖혀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눌러가는 진행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진행이 된다면 차후에 뭐 이거 끊어지는 약점은 뒷맛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끊었어요. 네, 윤찬희 팔단이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사실 지금 흑이 끊어서 뭐 유리한 싸움이 된다면 이곳을 이제 끊어서 싸워야 되는데, 사실 백이 이제 이곳을 단수 치고요. 이런 진행이 된다면 사실 이 싸움은 흑이 그렇게 유리할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이곳에서 이제 처리는 되겠지만, 네. 그리고 선수를 지금 백에게 빼앗기잖아요. 백에게 빼앗기게 된다면 백이 이곳을 끊고 뭐 이런 식의 또 싸울 수도 있고요. 사실 뭐 이 전투도 상당히 지금 복잡한데, 일단 윤찬이 팔단이 끊었다는 것은 백이 단수치고 여기까지는 예상이 되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이곳을 밀어서 이곳을 이제 살리는 진행을 택할지, 아니면 또 위쪽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위쪽을 끊고 늘어서 이 두 점을 버리고 또 중앙 쪽을 취하는 네. 뭐 이런 진행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술기를 하고 있는지는 네. 조금 더 진행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든 좀 급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끊어두고 2단을 젖혀요. 그러면 백이 이곳을 늘어서 둔다면 네. 흑은 이 두 점이 지금 잡힌 도로는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곳을 밀고 움직이는 수단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중앙 쪽이 좀 중요한 상황이어서 일단 이단 저침을 했습니다. 그럼 백도 뭐 이곳은 늘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백이 는다면은 중앙을 한 번 더 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윤찬희 팔단이 먼저 끊어둔 네. 그 교환이 어떤 의미인지는 좀 더 진행을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그것은 밀어야 되고요. 근데 이 다음이 문제입니다. 백이 늘었을 때. 백이 늘었을 때 계속 이곳을 밀어서 중앙 쪽을 밀어갈지, 아니면 사실 이 두 점이 잡힌다면은 집으로 크기 때문에 이곳을 바로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네. 글쎄요, 이런 쪽에 두지는 않을 것 같고, 왠지 두면은 왠지 이것을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적당히 활용하기도 좀 애매한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쪽을 밀어서 흙이 살게 된다면 중앙 쪽도 누르고 이곳을 살아서 양쪽을 다 활용한 그런 진행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윤찬희 팔단이 이런 진행을 생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역시 직접 움직일 생각일까요? 근데 계속 밀어가니까 이거 계속 두고 싶어요. 중앙이 워낙 흑백 간에 네. 지금 대세점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도 정말 두고 싶습니다. 자, 일단 움직이네요. 욕심이 많은데요. 중앙도 눌러놓고 네. 그리고 상변에 끊어간 흑 두 점도
좀 살리겠다는 생각입니다. 뭐 그렇게만 된다면야 가장 좋겠지만. 그렇죠. 지금 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칸 네. 뛰는 수를 택했네요. 지금 한 칸을 뛰게 되면 석점은 그럼. 네, 백이 이제 나와서 이 끊는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끊게 되면 지금은 이 한 점을 잡고요. 이 석점이 잡히는데 이 석점은 활용을 다 한 돌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을 흙이 끊어갔기 때문에 중앙 쪽을 지금 두 번을 밀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석점은 사실 그 집의 가치밖에 없어요. 집으로는 작은 자리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흙이 이 101점을 빵 따냈기 때문에 만일 이런 진행이 된다면 이 결과는 흙의 대만족입니다. 그래서 백이 네. 지금 당장은 이 나바 끊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네. 실전처럼 이 한 칸 뛰는 수가 괜찮아 보이는데요. 이 석점이 백의 양쪽 돌을 끊고 있기 때문에 요석 같았는데 그렇지 않군요. 네, 그러니까 흙의 입장에서는 이 중앙 쪽에 활용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버려도 되는 돌입니다. 그렇다면 백도 이 상변 쪽 흙에 대한 좀 압박을 할 것 같은데요. 백도 쉽게 살려주게 된다면은 좀 백이 실속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두고 지금 어떤 의미죠? 이것을 끊으려고 하나요? 찔렀다는 건 끊겠다는 뜻이죠. 그렇죠. 끊지 않으면 이거 단수 쳐야 되는데 네. 근데 끊는 것은 지금 이렇게 둬서 아까처럼 석점이 잡히더라도 이 진행은 저는 흙이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교환이 활용이 되긴 했지만 네. 예, 사실 이 석점의 가치가 어느 정도 활용이 다 된 돌들이기 때문에 흙은 불만이 없어 보입니다. 역시 그런 진행이 네. 나오는데요. 지금 윤찬이 8단이 네. 석점을 버리기 전에 하나 끊어둔 것은 좀 정교한 수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요. 나중에 이 돌이 잡힌 이후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백이 이곳을 밀어간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흙이 쪽을 밀고 네. 젖혀오는 수순이 된다면 이 교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겠죠. 뭐 느는 수와 단수 치는 수 이런 수 등이 선수로 듣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꺼나간 것은 정교한 수순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건 흙의 의도대로 된 것 아닌가요? 중앙도 높고 상변도 살렸고요. 네, 제가 볼 때는 흙이 네. 잘 된 것 같습니다. 이곳 변화에서는. 왠지 백돌이 좀 뭉쳤잖아요. 네. 지금 흙에게 눌렸고 그리고 흙 석점을 잡긴 했지만 이 백의 형태가 좀 뭉친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 과정에서 이 교환은 백이 활용을 했습니다. 흙이 조금 당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결과만 놓고 본다면 네. 흙이 나빠 보이지 않아요. 괜찮게 처리된 것 같습니다. 자, 중앙도 두텁게 이어서 중앙의 형태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흙이 지금 두고 싶은 곳은 이곳 있는 수와 이 좌상기 쪽 걸쳐가는 수거든요. 지금 이 형태는 백이 이런 식의 그 압박하는 수가 네. 좀 아프긴 하지만 사실 뭐 이곳은 흙이 이렇게 붙여서 나가게 되면 잡힐 돌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중앙 쪽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네, 뭐 사실 그 자리가 좀 아프긴 한데요. 지금 유천이 8단이 상변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상변은 백이 뭐 이런 식의 한 칸을 뛰게 된다면 뭐 뛰어도 되고
아니면 뭐 이런 네. 식으로 지켜도 거의 제압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주변의 백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네. 이 상변 흑돌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윤찬희 팔단의 생각은 지금 초반이고 워낙 큰 자리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둬서 지금 이 우중앙 쪽 흙집을 지금 집으로 확실히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백이 흑돌이 오기 전에 백이 오게 된다면 사실 이 백을 잡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나 흙이 이곳에 돌이 오게 된다면 이 우중앙 쪽 흙 모양도 지킬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날짜로 인해서 백이 귀에 들어오더라도 이 백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체로는 백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변보다는 이곳이 더 크다고 보고 이곳을 뒀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흙이 두니까 그래프가 백 쪽으로 조금 더 올라갔어요. 자, 백도 서둘러서 들어가는데요. 재밌네요. 윤찬희 팔단은 그것을 지켜서 우변은 흙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미히팅 구단은 지금 바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곳이 그대로 흙집으로 굳어진다면 정말 큰 집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네, 지금 백이 침입을 하니까 윤찬희 팔단은 침착하게 그냥 지켜두었습니다. 자, 상변도 백이 가고 싶은 곳이긴 했죠. 그렇죠. 예, 그 수로 인해서 네. 상변의 흙 5점은 지금 잡혔다고 봐야겠습니다. 사실 이곳의 가치도 한 15집 이상이죠. 15집에서 한 20집 정도 되는데 그러나 지금은 큰 자리가 워낙 많습니다. 네. 그래서 윤찬희 팔단이 상변을 살리지 않고 이 버리는 선택도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흙이 가고 싶은 자리는 이 좌상기 쪽도 큰 자리고요. 그리고 사실 이 하변에 이 한 칸 뛰는 수도 정말 들어오고 싶은 자리거든요. 자체로도 좋은 자리지만 지금 이 중앙 쪽과 이 우중앙 쪽 이제 흙의 큰 모양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흙이 쪽 뛰게 된다면 이 하중앙 쪽도 큰 모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수보다는 이 수를 좀 예상했었거든요. 네. 그러나 윤찬희 팔단은 일단 이 백의 모양을 먼저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팅 구단이 지금 강하게 두고 있네요. 사실 보통은 이런 수를 잘 두진 않습니다. 붙이고 흙을 늘게 하고 이 협공하는 수요. 근데 지금은 백이 이곳에 두터운 돌들이 있고요. 그리고 중앙 쪽에 두터움이 있기 때문에 이 두터움을 이용해서 지금 미팅 구단이 좀 공격을 택했습니다. 자, 상변에 이어서 다시 한번 접전이 벌어지겠는데요. 네. 지금 주변에 백이 강하기 때문에 흙의 입장에서는 네. 좀 간명하게 좀 수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사는 과정에서도 백을 좀 강하게 만들어주지 않으면서 수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흙이 중앙으로 진출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중앙 쪽 백이 두터움이 생기게 된다면 그 두터움이 판 전체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지금 흙 입장에서는 우중앙 쪽에 지금 큰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모양들이 백의 두터움으로 인해서 지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윤찬희 팔단이 좀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붙여서 산섬 침입을 했고요. 만일 백이 이곳을 이어준다면 뭐 이것은 흙의 주문이겠지만 이곳 젖혀가는 자리가 너무나 기분 좋습니다. 일단 이 교환 자체가 활용이 됐고요. 그리고 이 교환으로 인해서 흙이 이곳에서 살 수 있는 지금 안형을 쉽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백의 입장에서는 뭔가 좀 반발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백의 최강의 반발은 이곳 빈삼각하는 수고요. 네. 빈삼각하게 되면은 이제 흙이 끊어가는 수가 있는데 주변에 백이 강하기 때문에 과연 이 싸움이 가능할지 예, 이 변화는 서로 상당히 좀 어려운 복잡한 좀 싸움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쪽 빈삼각이 있습니다. 이쪽 빈삼각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흙은 이곳을 이제 젖혀 이어서 예, 뭐 이런 식의 활용을 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수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윤찬희 선수가 이제 3점 침입을 했는데 미팅 구단이 그냥 쉽게 예, 응수를 해줄지 아니면 좀 강하게 네. 버틸지 예, 다음 한 수가 궁금합니다. 젖혀서 어떻게든 넘는 걸 허용하진 않아요. 최강인데요. 그만큼 주변에 백이 강하기 때문에 네. 이런 최강으로 버티는 것도 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젖혀가서 예, 이곳 교환을 하게 되면 사실 흙도 약점이 있거든요. 그러나 흙이 이런 쪽에 보강이 됐을 때 과연 백이 이런 식의 계속 강공을 할 수 있을지 지금 백에게도 이 끊어지는 약점이 남아 있거든요. 그만큼 흑백 간에 상당히 지금 복잡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흙은 막아야 되고요. 흙도 같이 끊었어요. 먼저 끊습니까? 백의 약점을 이용해서 흙이 뭔가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이 상변 쪽 흙돌과 지금 연결을 할 생각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백이 이곳을 두고 네. 호를 치게 된다면 흙이 단수 치고 있는 수가 선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 젖혀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상변 쪽에 흙이 뭐 구자를 한다든지 해서 뭐 이곳에서 압박을 하게 된다면 이 잡혔던 흙돌이 뭐 살아나오는 가능성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변화를 놓고 지금 술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흙이 끊어간 수는 강수입니다. 지금 또 단수를 쳤네요. 지금은 흑백 간에 좀 약한 돌이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백이 늘고요. 지금 이쪽에 약점도 있고 또 이것도 막아야 되고 그리고 흑 입장에서도 백이 뭐 이런 쪽에 보강이 된다면 또 네. 중앙도 지켜야 되고요. 일단 뭐 실전 진행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어떤 술기를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지금 이 좌상기 쪽 형태가 이 바둑의 승부처라고 할 만큼 네. 지금 중요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서로의 돌을 막 끊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은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주변 배석과도 상당히 지금 연계가 돼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잡혔던 상변 흑돌이 이 전투 과정에서 지금 살아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백이 그곳을 늘었는데 그렇다면 흙이 이곳을 젖혀서 호구 치면은 이것은 흙이 선수가 됩니다. 근데 백이 뭐 이런 식으로 두겠네요. 이런 식으로 둬서 교환을 시키고 잡게 되면은 흙이 이쪽을 두긴 하겠지만 이 전체가 또 크게 잡히는 형태거든요. 아니면은 이 수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늘고 이을 때 이곳을 띄어서 사실 이 진행은 흙도 지금 최강이거든요. 근데 이 수가 성공한다면은 흙이 여기서 네. 우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과연 구수가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또 확실한 수읽기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수 실수가 나오게 되면 바로 뭐 승패와 직결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뭐 시간이 또 충분하지 않습니까? 좀 많은 시간을 들이더라도 여기서 정확한 수읽기를 하고 착점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프는 지금 흑 쪽에 조금 높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싸움이 흑이 뭐 불리한 싸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흑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수, 늘어서 싸우는 게 있었고요. 예, 그게 최강이었죠. 네. 최강이고 아니면은 좌상계 쪽을 버리고 네. 좀 타협하는 쪽인데 타협은 되겠지만 흑도 좀 손실을 입게 되거든요. 뭐 그 타협 과정에서 상변이 연결이 된다면 또 둘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이제 타협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이 이곳을 잡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이곳을 두게 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밀어서 이렇게 교환이 된다면 네. 양쪽이 다 잡히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교환을 하고 백이 두면 아마 이제 흑은 이제 이곳을 두겠죠. 두고 젖혀서 백이 잡으면 이제 이 건너가는 맛을 남겨놓고 뭐 이런 식의 타입은 될 수 있습니다. 이곳 건너가는 것과 나중에 뭐 이쪽 중앙 쪽에 좀 활용 수단 남기고 그러나 이 진행이 흑이 나쁘지 않다면 윤찬희 팔단은 이 진행을 택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흑의 최강은 이곳을 늘고 네. 이을 때 이 한 칸 뛰는 수거든요. 근데 이 진행은 흑도 위험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흑도 이 진행을 하기에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진행이라면 이 전투가 굉장히 크게 번져나갈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시간이 필요한 장면입니다. 쉽게 결정할 수가 없는데요. 윤찬희 선수는 이 장면에서 시간 많이 쓸 것 같아요. 어디? 아유. 자, 계속해서 장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지금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 흑이 그려볼 수 있는 참고도 중에 상변을 다시 살려 나오는 그림은 잘 없네요. 일단 뭐 이곳을 일단 이곳은 막고 근데 막게 되면 또 이쪽에 약점이 생겨서요. 아니면 네. 아예 이곳을 다 교환을 하지 않고 네. 그냥 한 점을 잡고요. 백이 이곳을 두고 는다면 뭐 이런 네. 식의 진행. 만약 이렇게만 된다면 이 진행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백도 순순히 이렇게 두기보다는 뭔가 이 과정에서 뭐 이쪽을 하나 들여다본다든지 뭔가 좀 변화를 줄 것 같긴 해요. 근데 변화를 준다면 흑도 이곳을 이제 끊게 되는데 이 수상전이 만만치는 않네요. 지금 흑이 이쪽을 먼저 두게 되면 백도 좀 자충의 의미가 있어서요.
아, 아니죠. 이견을 하지 않고 그냥 있게 되면 흑이 한 수 부족이네요. 이 진행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이곳 느는 수와 네. 늘고 뛰는 수, 아니면 이 교환을 하고 보고 치면 백이 밀어야 되는데, 이 교환을 한 이후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네. 이곳에 유불리를 놓고 아마 윤찬희 팔단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그 두 가지가 가장 유력해 보이거든요. 아까처럼 흑이 한 칸을 뛰어서 백이 이곳 건너가고 아까 수상전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아까 해봤을 때는 수상전은 흑이 한 수 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능성을 볼 때 그 두 가지가 높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생각해 볼 게 굉장히 많은 장면인데요. 지금 윤찬희 팔단도 여기서 쉽게 착점을 하지 못할 거예요. 여기서 한 수 삐끗하게 되면 네. 지금 승패가 직결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흑도 사실 강하게 두기에는 좀 약한 돌이고, 그리고 주변에 백에 두터움이 있기 때문에 흑도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투가 이 상변 쪽 흑돌과도 또 연계가 돼서 이 전체가 정말 그 승패가 직결될 수 있는 그런 큰 전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직 뭐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좀 투자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번 몽백카페는 이제 4강전까지는 이제 각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2시간씩 주어지기 때문에 네. 아직 시간적 여유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좌상기적 전투는 승부처라고 할 만큼 아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라도 정확한 술기를 하고 착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곳 진행이 뭐 금방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자, 아마도 앞으로도 꽤 많은 시간을 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몽백카페 오픈 통합 예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몽백카페 세계바둑 오픈 통합 예선 3라운드입니다. 자, 다시 신민준 선수의 대국인데요. 자, 마지막 수순이 어느 부분이었죠? 예, 지금 백이 날일자로 지킨 장면이고요. 네. 그렇다면 흑 입장에서는 아마 이곳 꼬부리는 수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 간스양 5단이 여기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보통은 뭐 날일자나 한 칸 뛰어서 지켜두는 수인데, 네. 여기서 생각을 많이 했다는 것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손을 빼서 다른 곳을 좀 두는 것도 좀 염두에 뒀던 것 같습니다. 다른 곳을 둔다면은 아마 이 밀어가는 수를
잠깐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우변에 흙이 다가오는 자리가 워낙 아픈 곳이기 때문에 네. 일단 지켜두었고요. 어, 날일자를 응징하는 건가요? 근데 네. 예상 외입니다. 꼬부리는 자리 너무 가고 싶었는데요. 그렇죠. 네. 뭐 흑백간에 제일 가고 싶은 자리는 이 자리로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백이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신민중 구단은 이곳 두질 않고 이 우변 쪽을 뒀어요. 네. 두 선수보다 이곳에 둘 생각이 없네요. 뭐냐면 그러니까 백이 부분적으로 본다면은 사실 뭐 흑도 꼬부리고 싶고 백도 이제 밀어가야 되는데 간세형 5단이 이곳을 밀질 않고 이 하변을 침입했잖아요. 네.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백이 밀어서 흑이 뭐 젖혀갈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환이 되면 더더욱 이 하변 쪽 침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 교환이 흑의 모양을 집을 좀 굳혀주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밀질 않고 이 하변 쪽 침입을 했고요. 네, 그거 뭐 당연히 그거 둬야죠. 사실 저는 이수로도 당연히 이곳은 갔어야 되는 것 같은데, 예, 지금 흑도 두질 않고 네. 백도 이곳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꼬부리는 교환은 돼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백이 지금 들어간 자리가 깊지는 않나요? 뭐 잡힐 돌은 아니겠죠. 워낙 네. 이 하변 쪽 그 간격이 넓기 때문에 백이 이제 이곳을 지킨다면 이제 흑이 공격을 할 때 뭐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위쪽에 봉쇄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 이런 식의 압박을 해서 중앙으로 내모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뭐 흑의 그 이 포위망이 그렇게 뭐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흑이 위쪽을 눌러간다면 백은 아래쪽에서 수습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에서 이런 식의 그 안형을 없으면서 중앙을 몰아간다면 네. 백도 뛰어서 뭐 수습이 가능해 보입니다. 거기까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네요. 네. 그러나 지금은 이제 큰 곳이 많기 때문에 네. 뭐 백이 잡히진 않겠지만 과연 어느 정도 시달림을 받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흑의 입장에서도 뭔가 이렇게 이런 식의 뭐 씌워간다든지 해서 지금 주변에 흑이 강하기 때문에 좀 강한 압박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지금 백이 손을 뺐기 때문에 지금 날일자를 해서 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이 한 점은 움직일 수 있는 돌이었나요? 뭐 이거 싸울 수는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이거 둬서 싸우는 진행도 있는데 근데 네. 이 타이밍이 문제겠죠. 지금 흑이 이곳 날일자를 해서 이 우하기 쪽 백돌을 압박한 상황인데 압박했다는 것은 이 백돌에 대한 네.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한 점까지 예.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네. 이것을 치받았다면 사실 흑이 이쪽 두면은 백이 움직이겠다는 것이거든요. 뭐 빈상각이 됐던 뭐 이쪽을 뛴다든지 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과연 흑이 이런 식의 진행이 되었을 때 사실 이 싸움은 백의 약한 돌이 우하기 쪽과 이 중앙 쪽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 싸움이 백이 유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붙여서 두었고요. 지금 간세형 5단이 이거 치바돈수는 정말 예상 외인데요. 그 지금 바둑이 시작할 때쯤 해서 이제 간세형 5단이 뭐 네. 이렇게 평범한 스타일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사실 지금 백이 치바돈 수는 그렇게 쉽게 떠오를 수 있는 수는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한 걸까요? 아니면 이 치바돈 수, 네. 이 한 점을 사속으로 해서 지금 이제 흙이 젖혀가면은 이 두 점이 잡혔거든요. 사속으로 해서 이 백 모양을 정리하겠다는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네. 뭐 이 교환이 백이 뭐 이득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흑이 이 102점을 제압하고 있는 형태가 괜찮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도 백이 좀 손해를 봤고요. 네. 그리고 이 교환으로 인해서 이 백돌이 이제 완벽하게 살아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곳이 선수가 듣는다고 하더라도 네. 흙이 이쪽을 밀고요. 백이 막을 때 치중을 하게 되면 지금 백이 못 살아 있어요. 이 백 전체가. 그리고 이 교환으로 인해서 그만큼 이제 흙이 두터워졌잖아요. 네. 두터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흙이 이렇게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압박을 한다면 이제 모자를 씌워서 한 칸 뛸 때 뭐 들여다본다든지 지금 이런 식의 압박이 이제는 가능합니다. 그냥 한 점을 이용해서 선수를 잡았다 이런 정도의 의미인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네. 백이 치받고 이런 그 교환들이 백이 뭐 손해면 손해지 이득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손을 뺐네요. 우하의 형태는 계속해서 좀 짐으로 남을 텐데요. 그렇죠. 우아기 백돌이 지금 현재는 못 살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손을 빼더라도 당장은 잡힐 돌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시급한 곳인 하변 쪽을 먼저 지금 수습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흙이 이견을 미리 해둔 것은 백을 좀 무겁게 만드는 의미가 있죠. 백이 손 뺐을 때는 이제 흙이 바로 뭐 이렇게 찌르고 나오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네. 하나 교환을 해둔 것이고요. 네, 일단 흙이 압박을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시급한 곳이에요. 백을 압박하는 의미도 있지만 반대로 백이 뭐 이런 곳을 두게 되면 이 귀에 흙도 아직 못 살았거든요. 흙이 손을 빼게 된다면 백이 이쪽을 끊고 때려낼 때 내려서게 되면 흙이 이어야 되는데 지금 흙이 한 집밖에 나 있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흙도 생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흙에 대한 뭐 수습도 되고 그러니까 안정도 되면서 지금 백을 압박하는 지금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간스양 5단은 하변 쪽에서 네. 흙 모양을 지우고 지금 수습을 하게 되면 일단 실리로는 백이 상당한 이득을 보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런 곳을 왔을 때인데요. 그렇죠. 사실 그 자리가 아픈 곳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하기 백은 현재 못 살아 있기 때문에 네. 실전처럼 흙이 씌워가는 수가 선수가 됩니다. 지금 백이 손 뺐을 때는 흙이 당장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곳 씌워서 선수로 교환이 된다면 그만큼 중앙 흙은 상당히 좀 두터워지고 있거든요. 손을 뺐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당연히 이 우하기 백을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체로는 살 수가 없거든요. 먹이치더라도 때려내는 것이 아니라 늘게 되면 이것은 패도 아닙니다. 네. 자체로는 못 사는데 이런 식의 붙인다든지 해서 지금 살 수 있다는 판단이네요. 그러면. 그래도 상당히 많이 시달리지 않을까요? 지금 중앙 쪽에 흙의 포위망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자체로는 백이 못 살지만 흙이 잡으러 온다면 중앙으로의 탈출은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 백이 좀 위험한 것이 뭐냐면 사실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은 백도 뭐 이걸 붙인다든지 해서 중앙으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나 이 하변 쪽 백돌과도 상관이 있는 것이 사실 흙이 이 백을 잡으러 가는 과정에서 뭐 이런 식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듣는 곳이 많거든요.
예, 드는 곳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하변 쪽에 흙이 두툼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 하변 쪽에 두툼이 만들어진다면 더더욱 이 우하기 백돌에 대한 공격을 그러니까 잡으러 가는 공격을 흙이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둑은 흙이 꽤 편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네. 흐름은 예, 흙이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또 승률 그래프는 꼭 그렇지만은 않네요. 그렇죠. 이제 흙쪽으로 기울기보다는 네. 거의 뭐 균형을 지금 이뤄가고 있는데 일단 실리면에서는 백이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이런 두터움 등을 고려했을 때는 바둑은 흙이 조금 편해 보이거든요. 지금 백이 막지를 못하고 한 네. 칸을 뛰었습니다. 지금 백이 막는 것은 전체적으로 또 흑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지금 백이 곳곳에 지금 약한 돌이 있잖아요. 지금 하변 쪽도 그렇고 우하기 백돌도 아직 지금 못 살아 있기 때문에 사실 백이 이곳을 뭐 막아서 지금 싸울 수도 있었지만 흙이 쪽을 뭐 밀고 넣을 때 한 칸 뛴다든지 해서 지금 이 우하기 쪽에 약한 돌뿐만이 아니라 상변에 약한 돌까지 만들어진다면 네. 이 하변까지요. 전체적으로 백이 상당한 시달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흙이 조금 즐거움이 많은 바둑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전체적인 흐름은 신민중 구단이 조금 편한 바둑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신민중 구단이 이제 어디서부터 이제 풀어갈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백이 중앙으로 한 칸을 뛰었기 때문에 지금 상변 쪽을 백에게 막히는 것은 아프거든요. 네. 그래서 흙도 이제 하나 건너가 놓고 이제 차후에 우하기 백돌과 지금 하변 쪽 백돌에 대한 그런 그 압박을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진행이고 그리고 지금 큰 자리로 본다면은 좌상기 쪽에 큰 것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좀 우선적으로 본다면은 역시 그 상변 쪽이 좀 시급한 자리겠죠. 지금 신민중 구단이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흙이 바로 이제 건너가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건너가기 전에 뭐 이런 식의 들여다본다든지 뭔가 백을 좀 무겁게 만들어 놓고 네. 지금 건너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백이 뛰었기 때문에 백에게 이곳을 막힐 수는 없습니다. 흙이 두긴 두네. 지금 흙이 둘 수 있는 수는 뭐 이곳을 건너가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요. 건너가지 않는다면은 계속 뭐 이런 식으로 뛰어서 백을 압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이런 식의 뭐 들여다봐서 백을 무겁게 만드는 그런 방법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 형태는 백이 두고두고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 다른 곳을 싸우면서도 정말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변 쪽에서 흙이 드는 곳이 너무나 많거든요. 네. 뭐 흙이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해야 될지는 좀 어려운데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선수가 됩니다. 이 정도만 되더라도 백이 예를 들어서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이렇게 씌워간다면 사실 백이 살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니면은 뭐 이 교환만 해두더라도 이 교환만 해두더라도 이 정도까지도 선수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백이 손을 뺀다고 가정을 했을 때 흙이 치받고 붙이면은 자체로 못 살아 있습니다.
잡혔어요. 이영태가. 그러면 이 한 칸 뛰는 수도 선수거든요. 네. 그러면 이곳이 선수라고 보면 아까처럼 흑이 잡으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백이 움직여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봉쇄만 하더라도 사실 백이 중앙에서 한 집 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뭐 흑이 우한 쪽에 대한 공격이 그렇게 멀지 않은 일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흑이 서두르지는 않지만 네. 어느 적당한 시점이 된다면은 언제든지 좀 공격할 수 있는 그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신민중 구단이 상당히 좀 신중하네요. 지금 생각하는 것으로 봐서는 네. 건너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최소한 뭐 한 칸을 뛴다든지 뛰는 수 아니면 들여다보는 수 같은데요. 이제 중앙 쪽으로 돌이 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흙이 두텁지 않습니까? 백에 약한 돌이 있고 그래서 뭔가 백을 좀 압박하는 그런 수단을 좀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 칸 뛰는 수 아니면 네. 이 들여다보는 수거든요. 뭐 어쨌든 넘어가라는 게 백의 의도니까 일단 예. 좀 거스르고 싶죠. 그렇죠. 그리고 주변에 흙이 강하기 때문에 좀 실리적인 선택을 하기보다는 뭐 강하게 도는 것도 유력해 보입니다. 이 수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쪽을 갑니까? 저는 그 수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네. 반대 방향이네요. 그러니까 이 수는 백을 압박하면서 이 우변 쪽 흙 모양을 좀 지키는 의미가 강한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그 수비적인 그런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신민중 구단의 고민은 좀 생각을 해보면 흙이 이곳을 띄었을 때 네. 백이 이런 식으로 두게 된다면 사실 이 상변 쪽 백에 대한 공격이 좀 쉽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백이 이곳에 돌이 오게 되면 그만큼 흙의 모양이 지워지기 때문에 실리로 좀 손해가 될 수 있다라는 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좀 실리적인 그런 네. 선택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쪽에 이제 흙이 두터움이 좀 생기게 된다면 돌들이 와서 좀 두터움이 생기게 된다면 이 우하기 쪽 나중에 백도를 잡으러 가는데도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런 점도 좀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변 쪽은 이제 백이 맞고요. 이곳을 차단하더라도 흙이 뭐 이런 식의 중앙 쪽 뛰어나가게 되면 네. 사실 이 차단은 되었지만 이 흑안점이 약한 돌은 아니고 오히려 뭐 이런 쪽 들여다보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이 백을 공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단당하는 것이 네. 아프지 않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흙은 뭐 특별히 다른 곳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뭐 따로따로 그렇죠. 해결을 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바둑은 흙은 전체적으로 두텁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이 상변 쪽 흙이 뭐 차단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젖혀갔는데요. 그러면 백이 이곳을 막고 있게 된다면은 네. 흙이 막은 이후에 뭐 막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교환을 생략하고 뭐 중앙을 띄어서 좀 가볍게 좀 처리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교환이 상변으로 본다면은 흑의 입장에서는 좋지는 않거든요. 이 교환이 됨으로 인해서 이 흑안점이 좀 약화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민준 구단이 이곳을 젖혔다는 것은 이 교환으로 인해서 이 우상기 쪽 네. 뒷맛을 좀 없애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흙이 이곳 지키고 이곳 젖혀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면 우상기 쪽 흙의 모양을 집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교환이 돼서 그만큼 흙이 엷어졌기 때문에 상변은 이제 가볍게 처리를 해야겠죠. 일단 뭐 백도 차단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맞고 흙이 이으면 백도 이어서 좀 차단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바둑은 쉽게 뭐 균형이 계속 유지되고 있네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네. 한때 이제 흙 쪽으로 조금 기우는 듯 했었는데 다시 50대 50의 균형을 좀 맞춰가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흙이 참 좋아 보이는데요. 좀 흙이,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어느 쪽을 선택하라 그러면 네. 흙을 택할 것 같아요. 지금 실리도 흙이 뭐 부족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좀 두터운 곳이 많잖아요. 네. 그러나 이제 흙도 약한 곳이라면 지금 이곳이죠. 좌상기 쪽에 지금 만일 백이 오게 된다면 이곳에서 백도 상당히 실리를 만들 수 있고 네. 흙도 이곳 뭐 서둘러서 가야 하는 그런 좀 약한 곳은 있긴 하지만 저는 사실 이 우하기 쪽 백이 아직 못 살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식의 하변 쪽 교환을 하고 잡으러 가는 수단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흙이 조금이라도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흙의 다음 한 수가 궁금한데요. 여기서 늘어야죠. 늘고 네. 있게 된다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뛰어나갈 겁니다. 예. 사실 백이 뭐 이선으로 이렇게 건너간다면 이것은 뭐 건너가게 해주면 되니까요. 설마 이곳을 끊지는 않겠죠? 이것은 늘어서 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우하로 바로 가는 건 너무 이른가요? 우하기 잡으러 가는 거요? 네. 뭐 100% 확신만 있다면 잡으러 갈 수 있겠죠. 그러나 또 만일의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잡을 수 있다면 무조건 잡으러 가야지만 못 잡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먼저 큰 자리를 다 처리를 해놓고 네. 예를 들어서 급한 곳을 먼저 처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모든 게 100%는 없지 않습니까? 신민준 구단도 정말 신중하네요. 제가 볼 때는 뭐 당연히 네. 흙은 뭐 이거 늘어야 될 것 같고, 뭐 이 정도 진행이 예상이 되는데 당연해 보이는 곳에서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확실하게 수익계를 마치고 좀 착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수는 뭐 당연한 한 수인데 다음에 사실 흙이 뭐 다양한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 수가 가장 뭐 유력한 수고 이곳은 좀 엷을 것 같고요. 아무리 봐도 이 수가 유력해 보입니다. 아마 이런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 우하기 쪽에 뒷맛이 없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주 완벽한 형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모양으로 봐서는 네. 허술하거든요. 뭔가 백이 들어오게 된다면 쉽게 잡힐 것 같지 않는 좀 뒷맛이 남아있는 형태로 보이는데 신민준 구단이 이곳 날일자를 하고 이곳 젖혀있는 선까지 뒀다는 것은 지금 이 형태에서 백이 들어오더라도 지금 잡을 수 있다. 흙집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약점은 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이쪽을 뭐 끊고 잡을 때 뭐 이쪽만 단수 치더라도 이쪽 단수도 있고요. 금방 탄력이 생길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볼 때 네. 백이 어떻게 두더라도 쉽게 잡힐 것 같지는 않아요. 뒷맛은 남아 있습니다. 이 수가 뭐 가장 일감이고요. 네. 사실 좀 좀 더 더 압박을 했네요. 백 쪽으로 다가갔는데 장단점이 있을 텐데요. 그렇죠. 지금 이 수는 이 백돌에 대한 압박은 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나 이곳은 나중에 뭐 지금 당장은 쉽진 않겠지만 나중에 뭐 이런 식의 네. 그 그러니까 차단 당하는 맛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흙에 약점이 남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백이 뭐 이렇게 둘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쪽을 호구 쳐서 뭐 이런 식의 차단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신민중 구단이 이런 수를 뒀다는 것은 백이 당장 이곳 차단은 좀 어렵다고 보고 일단 백을 최대한 지금 압박을 했고요. 그렇다면 백도 여기서 뭐 이런 식의 차단을 해서 싸울지 아니면 이런 식의 건너가서 조금 그 안정적인 선택을 할지 그리고 아니면은 이 중앙 쪽으로 뛰어나오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자리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네. 바로 가요. 차단을 하네요. 둔 이상은 차단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차단하지 않으면 네. 오히려 이 교환이 흙을 두텁게 만들어줘서 악수가 될 수 있거든요. 뒀다는 것은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당장은 축이 안 되고 또 축머리도 흙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곳 좌변 쪽 백 모양이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흙은 축머리가 안 된다면 뭐 이런 식의 붙이는 수를 둬서 이곳 젖혀가는 수와 그러니까 백이 는다면 이곳 장문이 되거든요. 장문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아마 좌변 쪽 축머리보다는 이쪽을 붙여서 백이 이곳이나 이곳을 밀게 된다면 이런 식의 젖혀가는 변화를 시민중 구단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백이 만일 차단을 해온다면. 그 교환만까지 하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백이 차단하지 않을 거라면 그 교환은 네. 할 필요가 없겠죠. 백도. 그렇다면 고민을 하려면 두기 전에 고민을 했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그리고 하나 더 유추를 해보면 네. 이렇게 차단이 아니라 한 번 더 밀고 위로 젖혀가는 수와 이 끊어가는 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 가능성은 제가 볼 때 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흙이 이런 식으로 뭐 젖혀간다든지 했을 때 과연 그냥 차단하는 것에 비해서 이런 교환이 이득인지는 의문입니다. 근데 사실 백이 이 차단하는 그러니까 이 형태가 그렇게 백도 사실 좋은 모양은 아니거든요. 일단 모양이 뭉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지금 당장 축은 안 되지만 뭐 이런 식의 그 흙도 반격 네. 수단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간스양 5단도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또 넘어갔어요. 예. 글쎄요, 처음에 차단하려고 했다가 마음이 바뀐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글쎄요, 뭐 이 교환이 이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타협을 택했고요. 그렇다면 뭐 혹은 뭐 이견하겠죠. 이견하고 그리고 이제 이 좌상기가 좀 시급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이 뭐 지금 남은 큰 곳이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흑이 이 백을 잡으러 가지 않는다면 이 좌상기 쪽 예, 마지막 큰 자리를 좀 흑이 차지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최근 들어서 이렇게 시간이 점점 단축되면서 그 예전에는 이 3시간 바둑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네. 뭐 국내도 그렇고 뭐 세계 대회에서도 뭐 3시간 바둑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금 단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국내 기전 같은 경우에도 좀 속기 기전들이 많아지고 있고 네. 예, 세계 대회도 뭐 1시간 바둑이 좀 긴 바둑이었는데 또 최근 들어서는 이 몽백 카페처럼 이렇게 시간이 또 긴 바둑도 네.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세계 대회는 2시간짜리가 꽤 많은 것 같고요. 그렇죠. 예. 뭐 삼성 화재배와 LG배가 2시간씩 주어지죠. 근데 몽백 카페 같은 경우에는 예선전과 준결승전까지는 각자 2시간이지만 결승 5번기는 좀 3시간, 좀 독특한 방식입니다. 네. 조금 차별화를 두는 것은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보통 예선과 본선을 나눠서 하는 경우는 봤는데 네. 딱 결승만 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좀 시간이 더 많아진다면 좀 더 좋은 내용을 네. 만들 수가 있겠죠. 여기서 신민정 구단이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백이 한 칸 띄움으로 인해서 상변 쪽 그거 변화는 좀 일단락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형태는 흑이 계속 공격하기는 어렵고요. 흑이 둔다고 하더라도 네. 뭐 이 정도의 진행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음에 흑이 가야 할 자리가 어딘지, 다음 큰 자리가 어딘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우하기 쪽 백돌이 못 살았기 때문에 네. 과연 이 백돌을 이 하변 쪽 사전 공작을 해서 잡을 수 있는지 그 술기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공격을 한다면은 이 공격 타이밍을 언제 잡을지 지금 흑이 그 고민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좌상기 쪽이 사실 가장 시급한 자리거든요. 지금 집으로 본다면은 그렇다면 이 좌상기 쪽도 아까 알파고는 인공지능은 이제 이곳 붙이고 이제 2단 젖히는 수를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흑이 이곳을 호구 쳐서 둘 수도 있고요. 네. 이 상변 쪽이 아직 백이 완벽하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흑이 이 다양하게 지금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신민중 구단이 이 상변 쪽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아마 이 좌상기 쪽을 먼저 교환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곳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백도 이런 식의 강하게 버티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차단이 된다면 상변 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교환하기 전에 먼저 좌상기를 어떻게 둬야 될지 네.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변이 있기 때문에 좌상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렇죠.
하변부터 슬슬 시작을 하나요? 아, 지금 그 수를 뒀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백이 건너가면 네. 이 한 칸 뛰는 수가 선수일 것 같다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곳이 선수가 된다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잡으러 가는 수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흙의 그물이 이제 꽤 튼튼해졌거든요. 네, 지금 백이 살려고 하면 이런 네.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포위망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어요. 근데 신민중구단이 이거 뒀다는 것은 잡으러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우화 쪽 어떻게 엮어가는지 한번 보죠. 굉장히 네. 궁금한 장면인데요. 전 다음 한 수가 궁금해요. 네. 저는 왠지 이거 들고 갔거든요. 이수. 음, 이거 두고 네. 근데 이거 뒀다는 것은 잡으러 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백이 하변을 안 받을 수는 안 없잖아요. 받을 수 없죠. 지금 안 받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치받고 붙이는 수로 인해서 살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시민중 구단이 이 한 칸 뛰는 수를 두고 잡으러 가려면 정말 정확한 술길을 해야 됩니다. 만일 잡으러 갔는데 백을 살려주게 된다면 지금 흑의 입장에서는 약한 돌을 건드려서 살려준 것이기 때문에 네. 큰 손실이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또 노려만 보고 있는 게 상대를 그렇죠. 더 불편하게 만들 수도 그렇습니다. 있어요. 예. 사실 이것은 흑이 잡으러 가질 않고 네. 계속 지켜보고만 있으면 백 입장에서는 계속 걱정거리거든요. 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 괜히 건드려서 살려주는 것은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잡으러 갈 거면 네. 정말 확실히 잡으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술길을 하고 확실히 잡으러 가야 되고요. 어설프게 잡으러 가는 것은 좋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신민중 구단도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그 포위망이 확실해진다면 바둑은 흙 쪽으로 확실히 기울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만일의 경우지만 이 우하기 백이 잡히게 된다면 네. 이곳의 실내가 워낙 큽니다. 지금 이게 사상만 해도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지금 또 공배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뭐 제가 집은 세보지 않았지만 이곳의 가치가 40집은 넘을 것 같거든요. 이거 잡힌다면은 백이 집으로 힘들겠죠. 아니면 이런 쪽에 패를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럼 팩감으로 그렇죠. 공격 패를 수단을 만들고, 쓰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패를 하는 것도 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려면 패를 좀 키워야겠네요. 근데 이것을 패감으로 쓰긴 좀 아깝습니다. 네. 지금 잡으러 가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괜히 패감을 써서 잡으러 갈 수 있는 돌을 갖다가 살려주는 것은 좀 아깝네요. 근데 왠지 잡으러 갈 것 같아요, 저는. 느낌이. 이곳 두고 잡으러 갈 것 같습니다. 사실 신민중 구단은 좀 길게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뭐 어떤 선수나 뭔가 공격을 해서 득을 보는 공격이 아니라 잡으러 가는 공격은 조금 꺼리게 되죠. 겁나죠. 저부터도 겁납니다. 네. 예. 사실 뭐 대마 불사라는 말도 있지만 일단 상대 돌을 잡으러 가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더 편하거든요. 네. 그만큼 공격이 어렵기 때문에 정말 100% 정확한 술기가 되지 않으면 상대의 돌을 잡으러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바로 잡으러 가지 않는다고 해도요. 네. 하변의 이 교환이 뭐 그렇게 이상하진 않죠? 그렇죠. 네. 예. 뭐 이 교환은 흑인 악수는 아닙니다. 예. 일단 뭐 이 교환을 하고 손을 뺄 수도 있고요. 네. 그러나 그 교환을 했다면 저는 잡으러 가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네. 그런 추측을 해봤습니다. 잡으러 가지 않는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큰 곳은 네. 좌상기예요. 예, 좌상기 둬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잡으러 갔으면 좋겠네요. 예, 잡으러 가는 것도 좀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또 그런 바둑이 재밌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신민주 구단의 기풍이 네.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돌다리도 두들겨서 걷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잡으러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누가 예전에 이제 1회 영재 입단 대회에서 이제 신진서 구단과 신민주 구단이 입단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근데 두 선수가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고 물으니까 신진서 구단은 좀 이세돌 구단과 비슷한 스타일이고 네. 신민중 구단은 이창호 구단과 비슷한 스타일이라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만큼 신민중 구단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예. 입단 초기에는 확실히 그렇게 극명하게 두 네. 선수가 나뉘었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신민중 구단이 네. 또 이세돌 구단 문화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좀 바둑이 좀 공격적으로 많이 좀 바뀌긴 했어요. 예. 그렇다면 자꾸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예. 여기서 만약 이세돌 구단이었다면 잡으러 확신이 가나요? 있다면 잡으러 갔겠죠. 예. 시간을 이렇게 또 많이 쓰니까 더 기대를 하게 되고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신민주 구단이 그러니까 이 바둑이 각자 2시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긴 하지만 네. 지금 장면에서 이런 시간을 들여서 술기를 한다는 것은 잡으러 가는 수도 지금 술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몽백카페 현지 시간으로 12시 반, 한국 시간으로 1시 반에 시작이 됐으니까요. 뭐 비슷하게 시간을 사용했다면 제한 시간 2시간에 절반씩을 썼을 겁니다. 네. 아직 시간은 충분해요. 그렇죠. 절반씩 사용했다면 한 1시간 정도 사용을 했고 1시간의 시간 여유가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뭐 적절하게 네. 시간 안배를 하면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확실한 수익기만 된다면 여기서 얼마든지 시간을 써도 괜찮죠. 그렇죠. 예. 또 잡을 수 있다면 네. 어쩌면 여기서 승부를 또 끝낼 수가 있거든요. 이랬는데 좌상 두면 너무 실망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왠지 좌상 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잡으러 가는 바둑 정말 보기 드물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대국제가 신진서 구단이었다면 네. 아마 잡으러 가는 쪽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은데 신민중 구단은 신중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바둑이 나쁘다면 네. 아마 잡으러 가는 쪽도 유력하게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흐름이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신민중 구단이 모험을 할 필요는 없어요. 예. 다음 한 수 정말 궁금합니다. 예. 일단 1번은 이곳이고요. 네. 이곳 두고 이제 이런 식의 잡으러 가는 것이 1번이고 또 하나는 이것을 붙여서 뭐 2단 젖혀가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식의 호구 쳐서 이 좌상기 쪽을 안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일단 이 두 가지가 가장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교환은 아마 이 좌상기 쪽을 처리하고 난 이후에 이 교환을 할 것 같아요. 지금 먼저 교환을 하게 된다면 이 좌상기 쪽 흙이 두었을 때 배경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교환은 좌상기 쪽 둔 이후에 정리할 것 같고요.
사실 좌상기 수일기를 하고 있다고 해도 읽어볼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지금 흙이 둘 수 있는 수가 다양합니다.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젖혀가는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흙이 젖혀갔을 때도 그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호구 쳤을 때도 뭐 백이 반발할 수도 있고 그냥 늘어서 받아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백이 엉수고 여하에 따라서 여기서도 다양한 변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쪽 흙이 끊어가는 변화도 있거든요. 네, 끊어서 뭐 두는 변화라든지 지금 이 좁은 곳에서도 아주 다양한 그런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이 잡으러 가는 변화도 있지만 뭐 이런 곳 역시 지금 수일기 할 곳이 많습니다. 여기서 신민준 구단이 뭐 최대한 시간을 들여서 네. 좀 정확한 수일기를 하고 좀 착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신민준 구단도 지금이 중요한 승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어떤 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판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다음 한 수가 정말 궁금한 장면인데요. 제4회 몽백카페 세계바둑 오픈 통합 예선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